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이제는 거의 유경수 여사 책을 우리 박목월 선생이 쓴 유경수 여사 책을 한 75% 정도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지락 대표가 영상을 담당을 해서 이제 요거를 잘 챙겨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5% 정도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분량 중에서 또한 한 분량 중에서 일부는 약간의 건너뛰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가 해외에 갔던 얘기. 해외에 갔던 얘기는 제가 읽어보니까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얘기는 아니어서, 그게 뭐 파티 얘기라든지 뭐 외국 장관들하고 나눈 얘기 이런 거는 뭐 국민들이 들어서는 큰 도움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약간의 건너뛰기는 했고, 나머지는 이제 통계, 새마을 운동이다, 그 다음에 뭐 앞으로도 이제 새마을 운동도 나오고 하는데, 그 통계에 대한 일련은 수치 이런 거는 또 어느 마을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약간 이제 빼고 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에 대한 꼭 필요한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 이런 거는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일부를 또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논을 해서 다 들어보고, 요걸 또 심하게 하면 또 압축을 해서 압축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예, 우리 유경수,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오디오북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발췌를 할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이제 진전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도 좀 전번에 양돈 사업 그거에 대한 거를 부터 해서 더 이제 새마을 운동 요 부분도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72년 5월 1일 여사는 경북 칠곡군 칠곡농장을 방문하였다. 179세대 457명의 나환자가 있는 이 정착촌은 12만 수의 양계로서 생업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이 정착촌에서의 일이었다. 여사는 병 때문에 남다른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새마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모범부락을 만들게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날 모임에서 여사의 연설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앞으로 두곡 세곡 일해서 여러분의 정착촌이 더욱 잘 사는 모범부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알았으면 대답하셔야지요. 여사의 말에 정착촌 사람들이 소리쳤다. 네, 꼭 그러셔야 해요. 네, 고마워요. 네. 다른 새마을이 잘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이곳에 오니 더 즐겁고 대견스러워요. 정착촌 사람들은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네네하고 큰 소리로 호응하였다. 여러분, 내 심정 아시겠어요? 여사의 이 말에는 온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2년 9월 6일 수요일이었다. 유교사는 불현듯 전북 익산군 함열면 상지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였다. 지난해 6월경이었다. 71년 6월 얘기입니다. 전북 상지원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비운의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의 그늘에 자라는 아동, 미가마 아동이 6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여사는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상진 원장 부인이 유교사에게 꼭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간청의 서신을 보내왔었다. 여사도 시간을 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는 친서를 보냈다. 그 후 여가를 얻지 못하여 몇 달이 지나가 버렸다. 여사가 오신다는 친서를 받은 상지원에서는 우리 정착촌에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웃 동네에 자랑삼아 퍼뜨렸다. 그러나 여사가 오지 않자 헛소문을 퍼뜨렸 것처럼 인근 불황민을 대하기가 겸연쩍고 서먹서먹해졌다.
상지원에 다시 여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다. 상지원에서 다시 이제 유경수 여사에게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저희가 이게 소문이 났는데 여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거짓말한 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사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웃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나완조천에 오시겠냐고 코웃음을 치며 놀려요. 이런 사연이었다. 이 서신을 여사는 9월 6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서 읽었다. 그 순간 떠나기로 하였다. 유경수 여사는 항상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은 대통령과 상의를 했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게 내가 가봐야 될 일이다. 예전에 왜 우리 수해가 그 한해와 수해가 나가지고 그 전라남도 나 죽은 공성면 그 막 거북등처럼 그죠? 갈라진 그 마을 현장에 갔을 때 양숙이 거기 가서 그냥 양숙이 안고 울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예. 서울에서 급수차나 이제 그때는 그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서울에서 급수차가 내려가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았다고요. 지금처럼 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우리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급수차가 물을 날라다 줬다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달러 주고 그 물을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먹던 생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올 수는 없잖아요. 예. 논물 마시고 이러다 다 장티부스 걸리고 그랬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 서신을 여사는 9월 6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서 읽었다. 그 순간 떠나기로 하였다. 그날 3시쯤 간편하게 차려입은 여사는 극작가 이석우 씨, 그때 이석우 씨라고 있었죠. 예. 라디오 이런 그 라디오 극장 이런 데 아마 이석우 씨 이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 협회장 차윤근 씨, 양지의 총무, 비서 등을 대동하고 헬리콥터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상지원에서는 국경일도 아닌데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학생들은 학교 마당에 열을 지어 태극기를 흔들며 여사를 환영하였다. 여사가 그곳에 닿자 그들은 애국가가 아닌 새마을 노래를 목청껏 합창하였다. 환영 대열 속에는 어린 아기를 들쳐입은 여인들이 끼어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래 부르고 있었다. 여사는 그 젊은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비록 외모는 일그러졌다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티 없이 맑고도 순진한 마음이 간직되어 있으리니 생각하였다. 그러자 수행을 한 사람이 기겁을 하며 놀라 말리는 것이었다. 사모님 제발 악수만은 그만두십시오. 괜찮아요. 나병은 없지 않아요. 웃으면서 여사는 젊은 여인이 얻고 있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라사업을 하는 여사의 뜻을 가장 뚜렷이 밝혀주는 감격적인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보세요.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내 한 몸이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되겠어요. 여사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부엌안까지 살피며 그들의 생계를 염려하였다. 양식 걱정은 안 하세요? 아기들은 운마을 아기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나요? 여사는 그날 상지원 나완자 정착촌에 손수레를 기증하고 옷가지를 골고루 나눠주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러면 다 치를 때렸기 때문에요. 그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으면 아기들도 당연히 놀림을 받죠. 문둥병촌의 애들이라고. 그죠?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여사가 온다 그랬는데 한번 여사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가겠다는 이제 그 서신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익산군 함열면 상지원에서는 이걸 다 이제 소문을 냈죠. 옆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유경수 여사가 온다고 우리 여기에 문둥이 우리 그 마을에 그리고 원장도 내가 그 서신도 보냈다고 답장 보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시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갔던 겁니다. 그 함열군 익산군 함열면 상지원 아마 지금도 있지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기들은 운마을 아기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나요? 여사는 그날 상지원 나완자 정착촌에 손수레를 기증하고 옷가지를 골고루 나눠주었다.
73년 10월 2일이었다. 날이 맑았다. 청와대 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한 수목들이 가을의 밝은 햇빛 속에 숙연하게 서 있었다. 오후 3시 대접견실에는 이채로운 모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음성 나환자 정착촌에서 올라온 미가마들이 여사를 예방한 것이었다. 충북 음성이 있죠. 황새마을로 유명한. 여기도 그 나환자 마을이 지금도 있죠. 흰 반호장 저고리에 자주색 진주 사치마를 받쳐 입은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을 위해 차려놓은 것이니 많이 먹어요. 어리둥절하여 새까만 눈망울만 굴리고 있는 미가마 아동들 사이로 두루다니며 여사는 과자와 과일을 권하곤 하였다. 미가마란 게 그 나환자촌의 그 아이들인데 감염이 안 돼서 깨끗한 아이들이라는 게 미가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고 그랬죠. 건국 이래 나환자나 나환자의 자녀를 초청하여 청와대를 개방한 일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여사의 말을 빌면 의타심이나 비관적인 생활태도 또는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부름과 역경을 스스로 타개하려고 눈물겨운 노력과 땀을 흘리는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들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음성 나환자 중 특히 죄 없이 냉대를 받는 미가마들에게서 여사는 자녀들을 기르는 한 어머니로서 가슴에 항상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구라의 초청으로 상경한 소록도 성실 고등공민학교 3학년생 16명, 전북 남원군 보성분교 6학년생 12명, 경북 의성군 경해농원 경해병고 6학년생 12명과 지도교사 등 48명이 4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그 미가마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구라회의 초청으로 미가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록도 있지 않습니까? 소록도 3학년생 16명, 남원군 보성분교에서 12명, 경북 의성군 경해농원 경해분교 6학년생 12명, 지도교사 48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잘 왔어요. 오늘 또 다른 볼 일이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왔다기에 그것을 뒤로 미루고 특별히 시간을 냈어요. 다른 정착촌에는 여러 번 가보았지만 남원과 의성 그리고 소록도에는 들르지 못했어요. 내가 들르지 못한 곳에서 학생들이 와주어 다행이에요. 여사는 학생들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인사말을 하였다. 그들을 인솔하여 청와대로 예방한 유준 박사가 청와대의 안방에까지 미가마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대중계몽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정착촌의 어린이들이 청와대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구라 사업사상 처음 있는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음성 나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예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동들에게 여사는 어깨동무와 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나누어 주었다. 미가마 중에서도 철이던 어떤 중학생은 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청와대를 나갈 때까지 호주머니 속에 넣지 않고 내내 들여다보기만 했다. 다음은 밝은 새아침에 이렇게 이제 작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72년 9월 6일 전북 익산군 하멸면 상지원 나환자 정착촌을 방문한 유교사는 양지회에서 보낸 10마리의 돼지가 150마리로 불어난 사실을 알았다. 흡족한 마음으로 다음 예정지 모범 새마을을 찾아갔다. 익산군 내에 있는 오산면 북참리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남먼저 새마을 사업에 열성적으로 호응하여 완전히 경지 정리를 끝냈으며 호당 연간 소득이 74만원 부자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유괴사가 도착하자 마을 어린이들이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여사를 환영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여 그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여사를 환영했다. 그 마을 부저회장 김효영 여인이 새마을 회관으로 여사를 안내했다. 마을 부녀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회관 안에 브리핑 차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사가 자리에 앉자 새마을 지도자가 차트로 옆으로 가서 보고를 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그러자 42살의 부녀회장 김여인이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당시에 수행하였던 어느 주간지 기자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유괴사 옆에 서 있던 마을 부녀회장 김효영 여인의 눈에는 어느새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처럼 애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주간여성지에 72년 9월에 나온 기사고요. 근면자조 협동의 기치 아래 70년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간 새마을 운동은 한국 농민의 고질화되어 있던 체념,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리던 숙명론적 체념과 나태와 타성 속에 찌들린 생활관을 혁신하고 5000년 동안의 해묵은 국악에서 탈피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일깨워 더 잘 살려는 그들, 농민 스스로의 생활 혁신운동이요 개혁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력한 대가만큼의 보답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그 뜻에 부응하여 분기하게 된 농민들의 노고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새마을 운동에 홍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려는 악착 같은 의지와 노력과 사명감이 없이는 단시일 안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농촌 부녀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은 눈물겨운 바가 있었다.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이나 농로를 트는 일이나 하천, 개수나 고친다는 거죠. 하천을. 경지 정리를 위하여 돌을 나르고 호미와 삽을 들고 마기를 해야 하며 소득 정대를 위해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이 악착 같은 노력으로 끝내 그들은 가난을 이겨내고 부자 마을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고된 노력 끝에 호당 연수입 74만 원, 당시의 고가로 따지면 벼 100석에 가까운 수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영부인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그들이 지내온 피나는 노력과 그 업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크으랴. 또한 그 안간힘 속에서 그들이 겪은 괴로운 사연인들 얼마나 쌓였으랴. 참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오는 동안의 괴로웠던 일과 오늘의 감격, 그 착잡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는 김여인의 모습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 투입하여 보게 되면 어두운 숙명론과 인습의 낡은 껍질에서 벗어나게 된 첫 성자로서의 농민의 모습이요, 새마을 사업을 성취하게 되는 첫 꽃송이로서의 농촌 부녀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김여인의 이와 같은 착잡한 심정과 감격을 유교사는 충분히 이해하며 함께 느끼고 뜨겁게 받아들여 눈물을 글썽거리게 되었다. 유교사는 김여인의 손을 꼭 잡고 브리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은 기사의 한 기절. 보고를 마치고 동네를 시찰할 때까지 여사는 잡고 있는 김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알뜰하게 살려는 한 여인에게 여사가 베풀어주는 푸짐한 인간적인 선물이었다. 과연 부자마을 다 왔다. 넓은 마당에는 고추가 잔뜩 널려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텔레비전이 놓였으며 부엌에는 간이 상수도가 시설되었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가스난로가 켜져 있었다. 여사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 힘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불황민 42살 김규성 씨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여사는 도움이 필요 없는 한국 농민의 첫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발전되어가는 모습과 새마을 사업으로 5000년의 역사가 탈바꿈하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있는 것 다 틀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대견함과 보람을 맛보게 돼요. 기자와의 회견에서 여사가 한 말이었다. 있는 것 다 틀어 도와주고 싶다는 소박한 표현이 단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여사의 관심과 열의를 말해주는 것이다.
새마을을 방문하여 전국을 누비다시피 한 여사의 생활 속에서 새마을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추려보기로 한다. 이 해에는 보니까 4월, 5월, 6월, 7월 전부 새마을 지도자, 그래 모든 모범 여성을 접견하고 새마을 음악회에 참석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네요. 72년 4월 28일이었다. 오후 1시 여사는 양지에 간사 6사람을 대동하고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 모범 새마을을 찾아 나섰다. 경기도지사가 안내를 하였으며 10여 명의 기자들이 버스로 뒤따랐다. 경춘가도를 달리던 일행이 경기도 마석에서 왼편으로 그 돌자갈과 먼지투성이의 길을 40여 분 달렸다. 천마산이 까마득하게 솟아있는 두메산골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이 춘천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도 있고요, 열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마산을 돌아가면 전부 다 포장 잘 돼서 시원하게 일영 어딥니까? 거기 대성리입니까? 그리고 대성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춘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비포장이 돼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이 수동마을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여름에 놀러 가죠. 계곡이 좋아서. 골프장도 있고요. 골로 가는 데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골짜기 중에 골짜기였던 거죠. 이 새마을 운동이 이제 한다 그래서 간 겁니다. 천마산이 까마득하게 솟아있는 두메산골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여사는 30m나 되는 콘크리트 다리를 발견하였다. 이 다리를 누가 놓았느냐의 질문에 지사는 천마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을 가리키며, 저 마을은 부녀자들의 새마을 운동이 열성적입니다. 이 다리도 부녀의 기금으로 지난 3월에 준공되고, 개천 보수도 지붕 개량도 부녀자들이 선봉을 써서 다 하고 있습니다. 30m나 되는 이제 마을 그 다리를 갖다가, 조그만 개천이 있고 그게 많잖아요. 그거를 부녀자들의 힘으로 시멘트 이고 지르고 나르고 돌 날라서 이걸 다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이름은요,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 수산이입니다. 아, 그래요? 여사는 차를 멈추고 예정에도 없는 방문길에 나섰다. 여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밭에서 일을 하던 부녀자들이 달려오고 마을 안에서 노인들과 노파들이 몰려 나왔다. 모두 30명 가까웠다. 국모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노인들은 여사가 그곳까지 방문한 일에 깊이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부녀자들은 여사님이 이 산골짜기를 다 오시다니 흐느껴 울었다. 이 상간백제의 두메마을에 대통령 영부인이 오셨다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너무나 벅찬 기쁨이었다. 유교사도 그들의 순박한 환영에 고마워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흥분은 그친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따라가던 기자들도 숙연해졌다. 농촌의 노인이나 부녀자들과 영부인이 한덩어리가 된 이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자 여사가 어떤 분임을 새삼스럽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기자의 눈이 냉철해야 한다지만 그 자리에서는 우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행에 떠나는 기자의 말이다. 여사님, 정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싶어 왔지요. 그래도 부녀 회장 정순자 여인은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이 깊은 골짜기로 여사님이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여인의 안내로 여사는 모든 사업장을 살펴보았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지 아직도 오래되지 않은 초창기임에도 마을 안 골목이며 부엌 개량이며 지붕 개량이 어느 새마을에 비교하여 봐도 또 뛰어나 보였다. 일을 이렇게 잘해 놓으셨으니 나를 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라도 와야 할 텐데 여러분이 길을 잘 닦아 놓아 차를 타고 왔어요. 라고 말하며 여사는 정여인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서로 뭉치는 그 힘이란 굉장히 큰 거예요. 정 회장도 무척 애를 썼겠지만 정 회장 한 분의 힘으로 이 불악이 잘 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애쓴 보람이겠지요.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기자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이에요. 여사는 깔끔하게 닦아놓은 길과 개천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자들도 모두들
눈시울을 닦지 않을 수 없었다. 감격의 눈물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여사는 심기일면을 웃음을 안겨주었다. 심기일변 웃음을 안겨주었다. 밭일을 하다 말고 호미를 들고 달려온 한 아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데 시집가게 될 거예요. 가벼운 농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었다. 유교사와 동네 부인들은 어느새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 격식은 물론 어색함도 없었다. 유교사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던 것이다. 이 기자들의 표현에서도 유교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교사가 돌아가려 하자 마을 부녀자들이 모두 아쉬워하였다. 대접할 것도 없고 어쩌지? 한 부인이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산나물을 가져왔다. 그러자 너도나도 달려가서 마른 산나물 뭉치를 들고 나왔다. 천마산에 가서 그들이 캐서 말린 산나물이었다. 또 한 번 여사는 눈시울을 적시며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을 기검에 보태 쓰라고 금일봉을 정려인 손에 쥐어주었다. 여사는 먼지길을 달려 예정지인 당두평 마을로 갔다. 지금 들린 마을은 이 수동마을은 원래는 당두평 마을로 가기 위해 가다가 그냥 갑자기 들린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너무 잘 되고 있었던 거죠. 까만 차체가 먼지에 덮여 완전히 연회석으로 변하였다. 모범 새마을로 이름을 날리는 이 마을은 이렇게 놓은 사업도 엄청났다. 25가구가 모여 사는 가난했던 당두평 마을이 박동욱 씨를 중심으로 마을 금고를 해마다 불렸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산나물을 캐다 판 11만원, 그 다음에 쌀을 모아서 판 돈 5만원, 조림지 품팔이 2만원, 밤나무 단지에서 남자들이 나무를 심어주고 품삯을 받은 50만원 등을 모아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에 길이 60m의 다리를 가설하였고 새마을 교실과 부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집집마다 물펌프를 시설하였던 것이다. 유교사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냈는가 내게 일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목까지 격려해 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을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유교사를 에워싸고 감격할 따름이었다. 여사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사도 단결하여 노력하는 그들이 고맙기만 하였던 것이다. 이 마을에 양제가 마련한 의류를 가구당 3가지씩 나눠주어 기쁘게 해주었다. 어딜 가도 농민들과 금방 다정해졌다. 이것은 수행기자가 쓴 기사문의 한 구절이다. 이날은 감격적인 장면이 연속이었다. 당두평 마을을 떠나 귀로에 오른 여사는 수동천 내를 건너 수동국민학교에 들렀다. 예정에 없던 일이다. 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충실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을에 알맞은 새로운 책상을 제공하되 여교사들은 식생활 개선에 머리를 써달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쇠고기를 노상 먹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콩을 먹도록 하고 토끼를 길러 토끼고기를 먹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토끼고기는 약간 노린내가 나지만 카레를 치니까 노린내가 없어지던데요. 조리법까지 일러주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입석일이에 이르자 거물거물 어두워드는 개천 바닥에서 부녀자들이 돌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행렬이 보였다. 잠깐 차를 멈추게 하였다. 부녀자들이 마을 해관을 짓기 위하여 돌을 나른다는 사실을 알자 여사는 수동천 겨울바닥에 있는 채석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사모님 가실 시간이 늦었습니다. 황급히 지사가 달려와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여사는 맨손으로 자갈을 주어 바구니에 담는 것이었다. 그리고 돌을 나르는 행렬을 끼어 여사도 돌을 담은 바구니를 날랐다. 유교사님이 하고 부녀자들이 당황하였으나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여사는 그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돌을 주어 나르는 것이었다. 이 부녀자들이 수동천 겨울 바닥에 있는 거기서 돌을 담아 가지고 이제
개천바닥에 돌을 지금 돌바구니를 쥐고 이제 나르고 있는 거죠. 또 다리 놓는다고. 그걸 보고서 대통령 영부인이 내려가서 바구니를 얻어서 거기다가 자기도 돌을 퍼담아서 같이 줄지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예, 참. 한발이 심했던 때 전남 나주에서 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빈양수기를 손수 자아 올리며 울던 그 심정 바로 그것이었다. 새마을 해관을 짓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돌을 주워 이고 나르는 부녀자들에 대한 대견함을 여사는 손수 그들과 올려 작업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다. 비록 1시간 남짓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붉게 물든 저녁놀이 사라져버리고 천마산이 시커멓게 어둠 속에 잠겼다. 여사는 다시 경기도 진전면 금곡리를 방문하였다. 그 마을에서도 푸짐한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길을 막 떠나려는데 한 중년 부인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장현일의 부녀회장이라는 이 여인이 여사에게 간청하였다. 우리 마을만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시는 길에 꼭 들려주세요. 달려오느라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이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여사는 대답하였다. 네, 가고 말고요. 더 잘 사는 내일의 꿈. 새마을 운동에 열이 오른 한 여인의 뜨거운 체온을 여사는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여사는 차를 장현 1위로 달리게 하였다. 어둠을 헤집고 헤드라이트를 켠 차가 또 다른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여사님, 우리 마을에도 꼭 들려주세요. 꼭 들려주세요.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번져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사를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여사는 그 음성에 모두 응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교사는 언제나 귓가에서 당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모두 방문할 수 없는 분망한 생활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알찬 내조를 해줘야 활발해질 수 있으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여사님은 새마을을 둘러보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전남도청 사회과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사의 전남지방 새마을을 시찰할 때 가까이 모셨다는 한 관리의 말이다. 72년부터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소득정대를 위한 새마을 양잠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게 되었다. 누에고치, 양잠이죠. 근대적인 양잠 기술을 체득시켜 양잠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기 위한 작업가 경례가 양잠대회를 개최하는 동기요 목적이었다. 첫 대회가 72년 6월 9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 1위 치잠 공동사육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유교사는 치사를 하였다. 양잠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특히 여성들의 농가 부업으로 장려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아울러 올해의 생사 수출 목표 1억 달러를 달성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이게 72년도입니다. 우리가 71년도에 10억 달러를 수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72년도에 양잠으로 해서 그 누에고치 생사 수출 목표가 1억 달러였습니다. 전 수출액의 10%. 그때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전국 곳곳에 양잠하는 마을이 있었고요. 뽕나무 그거 양잠을 해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방적기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누에고치를 직접 또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양잠이 큰 돈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1억 달러를 72년도에 그때 전 우리 수출이 10억 달러였다니까요. 62, 3년에는 5천만 달러였고요. 수출액, 전체 수출액. 그러니까 양잠을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드는 기술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나 이런 데가 다 나중에 패션, 염색, 얼마나 그때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대구가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사양 산업이 됐지만. 대에 이어 여사가 직접 뽕밭으로 나갔다. 뽕잎을 2바구니 따와서 누에에게 주었다. 어렸을 때 뽕잎을 따던 기억이 되살아나게 돼요. 입이 새까맣도록 오디를 먹었는걸요. 그런데 요즘은 농약을 살포하니까 약 묻은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도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손을 잽싸게 놀렸다. 일하는 모습이 익숙하고 격에 어울렸다. 수행한 농림부 장관 부인이나 도지사 부인도 뽕을 주려고 누에를 만지려야 했으나 얼른 손이 가지지 않아 주춤거렸다. 그렇죠. 이제 뽕잎을 주는데 누에가 우리가 번데기는 뭐 먹는 사람 먹어도 저도 누에 기어가는 거 보니까 그거 못 잡겠더라고요. 송충이 비슷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도 손이 선뜻 안 가거든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옛날에 이제 옥천에 집에서 양잠을 일부 직접 하기도 했으니까 누에가 겁이 나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만지고 지냈으니까. 이경영 여사가 이제 그거를 누에를 치고 그랬으니까. 누에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엔 좀 징그러울지 몰라요. 농림부 장관 부인이나 도지사 부인을 돌아보며 여사가 머뭇거리는 그들의 민망스러움을 감싸주려고 하는 말이었다. 이에 여사는 처녀 시절의 양장 경험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어릴 때 누에와 같이 잤어요. 영문을 모르는 농림부 장관 부인이 놀라며 물었다. 아니 사모님께서 누에와 같이 주무시다니요. 누에를 많이 길렀으니까요. 어머니가 밤새 앉아서 누에를 치시는 곁에서 잤다고요.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잠실이라는 건 이제 누에 방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서울에 잠실 석촌호수 있잖아요. 아마 이 잠실이라는 석촌호수 송파 잠실 그것도 이 잠실 그거거든. 그쪽에서 옛날에 누에를 많이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실 지금 잠실에 사는 사람도 이건 모를 거예요, 그죠? 누에 치던 마을이었다 이 뜻이죠. 잠실에서 때맞춰 누에의 똥을 치워주시고 뽕잎을 주시곤 했어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글쎄 깨어나 보니 하룻밤에 잘 자란 누에가 목에도 기어다니고 손등에도 기어다니고 하지 않겠어요? 지난 일을 회상하는 여사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 이경 여사가 이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잘 자란 누에가 본인의 목하고 손등에 기어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에 빛깔이 보통 흰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파르스름하고 자라면 황색을 띠게 되어요. 그때쯤 되면 고치를 치도록 섭해 올릴 때가 가까운 거지요. 이런 경험 너도 들려주었다. 실제로 누에를 친 사람이 아니면 이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여사는 장관 부인에게 뽕잎을 갉아먹는 누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소리 비오는 소리 같죠? 어릴 때 너무나 귀에 익은 소리예요. 여사는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시범을 보여주었다. 누에를 매만지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여 주변에서 그만두시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날 수행한 척근들의 말이었다. 이제 그만하시고 떠나시지요. 척근에서 권하는 말을 듣고서도 여사는 저 채반에 뽕이나 다 주고 가야 하는데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제2의 양잠대회는 73년 충북 청원군 강릉면 학천리의 잠업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유교사는 이날 치사를 통하여 수출 절망이 밝은 생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뽕나무도 잘 가꾸고 키워 집집마다 잠업 소득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도 유교사는 리프트식과 외건식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한 뽕주기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 전국에 정말 뽕나무 밭이고 그거에 우리 수출에 거의 1억 달러나 됐으니까요. 이 대회가 열렸던 잠업기술연수원에는 여사의 주선으로 새마을 권잠실을 짓기 위하여 대통령 특별하사금 500만 원이 그의 7월에 주어졌고 그 지방 유지들의 협조금 850만 원과 합쳐
74년 4월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74년 4월이면 유경수 떠나기, 여사 떠나기 4, 5개월 전이네요. 그죠? 예. 다음 차례는 이제 읽어드릴 내용이 유경수 여사 언니, 그죠? 언니가 육인순 씨가 있죠. 예. 육인수. 예, 예전에 국회의원에 했던 그 처남. 박정희 대통령 처남이 있었죠. 육인수. 유경수, 육인수. 그 다음에는 유경수. 그 다음에 유계수. 근데 그 육인순 씨가 이제 이경영 여사에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죽었거든요. 예. 팔자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편도 아마 북으로 납치됐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래저래 보면 6.25다, 해방 이후에 6.25다, 또 뭐 4.19이다, 5.16이다, 특히 6.25 때 수많은 동포들이 죽고 형제들이 다, 그죠? 또 북한함이 또 38선이 생겨가지고요. 참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전부 개개인의 인생사도 사실은 파란만장하죠. 예. 이제는 우리가 OECD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뭐 세계에서 지금 7번째 무역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의 이거는 뭐 좌든 우를 떠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니까. 예. 이 유경수 여사가 더 살아 계셨더라면은 박정희의 어떤 면에서 그 유신으로 인한 그 철권 통치나 또 비극적인 79년 11.6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도 없었겠죠. 예.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도 지금 생각해보면 또 파란만장한 곳으로 또 흘러갔던 것이죠. 그죠? 예.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니를 잃게 되는 사연을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